추론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추론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 제품에다가 반영을 갖다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당신 스트레스 레벨이 7.2야.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7.2가 뭐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한 120만 명, 거의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에 130만 명 정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같은 나이 또래의 같은 성별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지금 불안이 이만큼 있다, 우울이 이만큼 높다, 스트레스 이만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콜레스테롤이 이만큼 지금 안 좋다, 지금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록 데이터는 굉장히 기계적인 그 RR 데이터라는 걸 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색상값이에요. RGB값. 뭐 10ms, 0.01초마다 한 번씩 특정 우리 피부 색깔의, 피부에 있는 특정 지점의 피부의 색깔에 대한 RGB 값을 받는 거예요. 레드, 그린, 블랙. 이 세 값을 받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콜레스테롤 레벨, 내 혈당 지수, 그리고 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AI가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더 필요로 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하는 거는 HCI, UX 하는 사람들이야. 세 번째는 액추에이팅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자,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반이 됐는데, 8년 반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크게 배운 거 하나가 있어요. 모든 거를 AI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AI 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이제 우리 그 치료제 중에 뇌졸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1년에 신환이 한 28만 명 정도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년에 28만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 중에서 한 46% 정도, 그러니까 한 14만 명 정도는 말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걸 말씀을 못하죠. 아주 간단하게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근육들이 다 마비가 되거든요. 그걸 관장하는 뇌세포가 타격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분야 그 부분에 그 뇌가 정지되는 바람에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멀쩡하시던 분이 스트로크 한번 당하고 나서 2주 동안 응급실에 있다가 나오시면 그때는 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거의 정상인처럼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그 6개월 동안 본인이 스스로 훈련을 해서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그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효과적이려면 옆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나 간병인이 이 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같이 참여해야지, AI 시스템만 툭 던져주고 나서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물론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러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액추에이팅을 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그리고 그 사용자 자체가 중요한 액터인 거예요. 행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우리가 그 치매, 경도인지 장애를 갖다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디지털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되게 그 환자들이 치매 환자들이 많으셔서 지방에 가서 저걸 갖다가 쓰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요. 1개월 쓰고 나서 몇 퍼센트나 쓰나 봤더니 100분한테 나눠드리면 한 달 후에도 쓰시는 분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째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만들었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단톡방인데 그냥 단톡방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마실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마트 마실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골은 가면은 노인정이 다 있어요. 그 동네들만. 그래서 그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로 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카톡방은 아니지만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하나를 넣어놨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그 단톡방에 들어오신 실제 사람들, 어르신들 하고 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효과는 그렇게 하고 났더니 3개월 수능도가 68%로 올라왔어요. 1개월 수능도가 10% 미만이었는데 3개월 수능도가 거의 6배가 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만 사용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 사람이 개입해야 돼요. 사람이 개입하고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개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걸 설계하는 것도 HCI UX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분야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분야. 그래서 디지털 헬스라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디지털 바이오마커하고 디지털 테라피우틱스. 그래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아까 센싱 부분, 인공지능의. 그리고 디지털 테라피우틱스는 아까 인공지능의 액추에이팅 부분. 그리고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디지털 테라피우틱스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AI 모듈이 리즈닝 파트. 그래서 결국 AI의 세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카메라 속에 있는 이런 PPG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피지올로지컬하거나 비헤비어럴하거나 사이클로지컬한 그런 중요한 지표들을 갖다가 받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런 엑셀로미터, 또 카메라 센서, 이런 보이스 마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됩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지금까지는 어떤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굉장히 전문 기기를 사용했어야 됐는데 이런 디지털 바이오마커, 특히 스마트폰 베이스의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쉽게 모든 사람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공지능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센싱 파트에서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신호들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갖다가 없애고 정밀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엔진과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아직까지는 R&D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중에 집에 어르신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다들
요새 젊은 사람들도 혈당을 얘기는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은 공복혈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밥 먹은 지 8시간 지난 다음에 혈당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가 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재요. 그 잴 때 여기 손끝에다가 란셋이라고 하는 바늘을 탁 집어넣어서 피를 뽑아서 그걸 검사기에다 그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혈당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엄청 사람들이 싫어요. 피 뽑는 거. 그리고 특히 어떤 분들은 이게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포비아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 내가 아는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포비아가 생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것에서 요새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요 팔뚝에 여기에 차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CGM이라고 합니다. 나도 찼어요 지금. 여기에다 찾고 아는 사람, 나는 당뇨는 아닌데 찼어요. 이게 리서치 사업 목적자 찾는데 이거는 여기다 부착을 하면은 길게는 한 12일, 짧게는 한 열흘 정도, 한 5초에 한 번씩 또는 1초에 한 번씩 내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줘요. 카카오에서 만든 앱이 있어요. 파스타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내 지금 혈당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난 괜찮을 것 같아요. 105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 엄청 어렵고 CGM은 비싸요.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PPG 센서로 그냥 카메라를 보거나, 특히 요새는 웨어러블에서 PPG가 되는 센서 웨어러블들이 많아요. 여기에 내가 찬 얘는 우비라고 하는 웨어러블. 얘는 저게 없어요. 모니터가 없어요. 모니터가 없고 오로지 센싱만 하는 애인데, 얘는 HRV 그리고 PPG에 아주 올인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가지고서 손에서 세열을 하지 않아도 혈당을 체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금요일 날이구나. 저는 금요일 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자들이 왔어요. 투자자들이 와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이제 꽤 많은 액수를 갖다 불렀어요. 이게 꽤 비싼 회사다. 투자하려면 이 정도 내라. 그랬더니 니네 그 기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없었었는데 우리 CTO가 그 투자자한테 당신 요새 혈당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조금 높고 뭐 이러더니 당신 피를 뽑자. 당신 피를 뽑아가지고 당신 그 앉은 자리에서 피를 뽑고 그 나온 숫자는 당신만 보고, 그리고 우리 AI 모델이 계산해낸 숫자는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갖다가 대면 당신이 그 뽑은 숫자하고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투자자 2명 하고 둘 중에 한 명 의학박사, 두 명하고 우리 개발팀 2명 하고 이걸 뭐라 그래? 현장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까봤어. 까봤는데 되게 잘 맞추는 거예요. 되게 잘 맞추니까 그 투자자가 이건 근데 다들 혈당이 높았대요. 뭐 120, 125 뭐 이렇게 다들 높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투자자가 너무 그냥 대충 찍어도 120 찍어도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투자자가 그 자리에서 가장 얘네 회사에서 건강한 사람 한 명 데려와요. 가장 건강한 사람 한 명 데려오는데 자기랑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한 65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피 한번
컨설링. 그래 들어와가지고 피를 한번 뽑았는데 그 친구가 가장 적극도 건강하니까 88이 나왔어요. 혈당이 88이 나왔는데 우리 AI 엔진이 88을 맞췄어. 숫자를. 그래서 딱 맞췄더니 그 투자자가 그 더 이상 뭐 물어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갔어. 그래서 이제 내일 만나서 이제 구체적인 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센싱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UX HCI가 이런 역할들을 인공지능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